안녕하세요, 주마카세입니다. 오늘도 시장 복귀하면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과 학습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 코스닥은 플러스 0.09%, 상승 종목수는 1153개, 하락 종목수는 1321개로 지수는 보합권을 유지해줬지만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숫자보다 체감 변동성이 훨씬 컸던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동안 강했던 퓨리오사 AI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가 변동성이 매우 컸으며 포바이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급락 전환까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탈플라스틱, 온실가스 감축 등의 공약으로 플라스틱,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테마가 새롭게 부상하며 시장 안에서는 순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흐름은 퓨리오사 AI 테마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포바이포,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엑스페릭스 세 종목 모두 점상으로 출발하며 포바이포는 6연상,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3연상, 엑스페릭스는 4연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엄청난 강세였죠. 이 밖에도 어제 상한가 등 강세를 보인 나우아이비, 컴퍼니 K, LB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 유라클 등의 종목들도 어제 고점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죠. 점상 출발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엑스페릭스가 상한가를 깨면서 그 밑에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영상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 너무 과하게 너도 나도 다 땡기면 갭을 띄우고 하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슬슬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대응하셨으리라 생각하며 이제 남은 건 퓨리오사 AI 테마 대장주인 포바이포입니다. 포바이포는 오늘도 6연상을 기록해주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더 갈 거면 오늘처럼 점상으로 들어가고 거래가 안 되어야 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 장 초반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때가 수익 실현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하락 출발하면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격 지지 후 강한 반등 흐름은 마지막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포바이포를 제외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포바이포 종목과 함께 반등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접근 금지이고요. 워낙 강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한 번에 물량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면서 물량 넘기기가 나올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단타 구간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경험 없는 분들은 접근 금지이고요. 매집을 위해 흔드는 게 아닌 팔기 위해 흔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포바이포 종목은 이날이죠. 4월 11일 최초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분할 매도하면서 끝까지 물량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6,000원에서 내일 만약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3만원대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저점 대비 5배 뛰기가 나오고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가더라도 그만 욕심 부리시고요. 잘 대응하셔서 멋지게 수익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포바이포 보유자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강세 테마였던 세종시 관련주는 대장주로 움직였던 계룡건설이 하루 거래 정지인 가운데 퓨리오사 AI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강하게 땡긴 후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미 테마 전체의 과열은 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요. 마찬가지로 세종시 관련주도 계룡건설이 내일 거래 재개하고 오늘 워낙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종목들도 보이긴 하지만 오르더라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보려다 역으로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놔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초강세를 보였던 퓨리오사 AI 테마와 세종시 테마가 하락 전환하면서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였고 떠오른 새로운 테마들이 있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공약 뉴스 소식이 전해지며 플라스틱 관련 정책 테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테마들에서 상한가 종목 포함 급등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오후장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테마까지 정책주로 포함되며 장 막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정책주들로 수급이 이동되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한 테마가 끝나면 수급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시장은 항상 다음 테마를 준비하고 먼저 올라간 종목은 쉬고 새로운 종목이 또 탄생하는 법입니다. 이런 걸 순환매라고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는지 아니면 오늘 강했던 테마들이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분들도 많이 학습된 상태이기 때문에 퓨리오사 AI, 세종시 테마 때처럼 신규 테마들이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도 매우 짧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오늘 주요 종목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SG 헬스케어입니다. 지난 수요일 원격진료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였던 종목으로 이날 인성정보에 이어 두 번째로 상한가에 들어가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격진료 테마와 정책주로 편입되며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요. SG 헬스케어 종목도 상한가 이후 갭을 메우고 다시 상승, 그리고 또 갭을 메우고 오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금요일 대량 거래와 함께 추가 상승이 나오며 이 앞에 매물대를 넘어서 줬고 이 월요일 조정이 매우 좋았다고 판단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5일선 부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고 분봉에서 거의 2시간에 가까운 가격 지지가 나와주기도 했고 이 5일선 근처에 머물렀을 때가 마이너스에서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이렇게 거래가 터져주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표시해둔 것처럼 분봉 조정을 잘 받으며 저점을 높여주고 오늘 최고 20%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금요일 고점을 넘어서 줬으니 오늘 나올 건 다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여기 분봉에서도 오늘 최대 거래가 터졌고 여기서 이렇게 석별령 캔들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막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판단이 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앞에서도 잘해줬었고 여기서 털기 구간이 제대로 나와주며 이렇게 가격 지지를 한 후 상한가까지 가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갭으로 띄우며 바로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 상한가 쳤던 날보다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물량이 들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유지를 해줬고 바로 어제 21선 부근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어제도 10% 넘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 상승폭도 그리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아침에 이렇게 어제 종가 위에서 계속 놀아주더니 거래가 터져주며 어제 고점을 넘어 오늘도 11%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시장에 워낙 강한 주도 테마들이 있다 보니 오늘도 상승폭은 유지해주지 못하며 밀렸는데요. 다시 또 상승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이 상한가 다음날 고점을 넘어주는지 계속 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피레침 캔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밑으로 흘러내려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가격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을 시도해 줘야겠습니다. 미국 일라이 릴리가 며칠 전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대화제약도 경구용 항암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재료를 보유한 종목인 만큼 해당 이슈가 국내 증시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와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플랫폼 종목입니다. 민주당의 의료 AI 추진 소식에 질병청과 세브란스 협업 소식이 부각되며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계속 양봉 흐름도 나와줬었고 5일선을 타주며 좋은 흐름을 가져가줬던 종목입니다. 어제 음봉이 나오긴 했어도 5일선 갭을 잘 메꿔주며 기대감이 붙었던 자리에 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뜰 자리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올라줬어야 하는데 오늘 5일선을 이탈하며 5일선 지지에 실패했고 이렇게 5일선에 정확히 맞고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을 땐 이평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만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늦었어도 5일선을 이탈하고 어제 저점을 깨려고 할 땐 일단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봉을 보더라도 하루 종일 이평선을 타주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평선이 흐르는 부분도 보이기도 했고요. 뜰 자리에서 주식이 뜨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밑에서 차트를 만들어주는지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 앞에서 차트를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다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은 혹시나 내일 가격 회복이 나와주면 얘가 똥덩어리 역할, 즉 트릭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일 가격 회복이 바로 나와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밑에서 지지 흐름이 나올 때까진 막무가내로 진입해선 안 되겠습니다. 더더욱 신플랫폼 종목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21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미리 진입해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들을 참고했을 때 아직은 주포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재료도 트렌드에 맞고 괜찮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나와줬고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에 강한 종목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상한가가 계속 많이 나오다가 상한가 종목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이 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으니 주시해 보시고요. 내일도 장 초반부터 정신없는 상승, 하락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만 욕심 없이 대응하시고요. 영원한 테마, 영원한 종목은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강한 테마에서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테마가 무너지면 그만큼 손실도 빠르게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한 투자를 피하시고 경험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요. 그럼 내일도 시장 흐름, 테마 흐름을 잘 살피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제 채널이 구독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